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세 번째 영상 찍고 있어요. 계속 NG 나가지고. 네, 에코부터 두 번째 또 읽어드릴게요. 오늘 그 단소검 11이라고 지금 계속 11번째 나왔나봐요. 저는 처음 읽었는데 그 단순 소박 검소한 삶 내용이고요. 여가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쓰신 분은 최광수님이시고요. 에코부타 대표님이시고 경상대학교 교수님이시네요.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가 사치품이던 시절이 있었다. 남들은 부지런히 일하는데 나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손해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죄짓는 일이었다. 개미를 비웃던 배짱이가 겨울에 혼나는 게 당연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가난한 살림을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대안이 없었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지런히 일했다. 먹고 살 만큼 경제가 성장하자 여가를 근로를 위한 재충전 시간으로 여기던 시절도 있었다. 적절하게 쉬면서 일해야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는 게 상식이었다. 이때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는 이들도 많았다. 저임금 노동시장 구조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이들도 있고 그동안 달려오던 관성에 의해 쉴 줄 모르고 일만 한 이들도 있다. 쉴 줄 모르는 습관의 피해가 구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대화를 잃어버린 가족은 점점 남남이 되고 크고 작은 공동체들도 붕괴되어 갔다. 아직은 소수에 해당하지만 여가를 위해 일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넓은 집과 고급스러운 차를 사기 위해 일에 매달리지 않는다. 대신 수입은 줄어들더라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여행을 하거나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늘리고자 한다. 이런 세 부류의 문화는 세대별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노령층은 주로 여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중년층은 열심히 일하기 위해 쉰다. 반면에 젊은 층은 멋진 여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 이런 차이가 세대 간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게 게을러서야, 그렇게 일만 해서야의 대립과 갈등이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일과 여가, 노동과 취미활동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을 보았다. 침울해 보이는 사무실, 시계가 6시를 가리키자 젊은 남녀 두 사람의 표정이 환해진다. 칼같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두 사람은 세련된 자동차를 몰며 무척 즐거워한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클럽. 청춘 남녀들이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은 채 즐거움을 만끽한다. 광고의 내용은 자동차였다. 사무실과 클럽의 분위기는 극과 극이었다. 한쪽이 천국이라면 한쪽은 지옥과 같다. 일하는 곳은 힘들고 괴로워서 피하고 싶은 곳, 노는 곳은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러니 당신은 빨리 일터를 벗어나 멋진 차를 몰아서 기쁨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라. 이런 메시지가 될 것이다. TV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의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 이것도 사야 하고 저것도 누려야 한다. 낡은 것은 버려야 하고 새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지속해서 제공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세뇌당한다. 현실에 대한 불만족은 커지고 소비로 채워진 희망에 설렌다. 이 광고를 보며 들었던 의문은 과연 사무실은 지옥이고 클럽은 천국인가였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꼬박 8시간은 지옥에서 견뎌야 하고 그 지옥에서 번 돈으로 즐거움을 사야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터에도 즐거움과 기쁨은 있고 놀이터에도 괴로움은 있다. 일에서 오는 힘듦보다 실컷 놀고 났을 때의 허전함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이런 설정은 비정상이었다. 일하지 않는 생명과 삶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은 삶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삶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제 여가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때가 되었다.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여건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주 5일 근무가 정착된 지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머자나 일주일에 4일 근무하는 방식이 낯설지 않게 될 것이다. 주 4일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을 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일이냐 여가냐 하는 양자택일의 논쟁에서 벗어나 중도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일이 곧 놀이요, 놀이가 곧 일이 되는 그런 삶. 이미 이런 삶의 방식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꼽히고 있다. 바쁜 가운데 짬을 내어 봉사하는 분들이 꽤 많다. 식당이 쉬는 날 음식을 장만해서 외로운 노인들을 위로하고 이발소와 미장원이 쉬는 날 연장을 챙겨들고 노인정과 마을을 찾기도 한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노동시간과 잉여시간이 함께 만들어왔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자연재해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려 일하면서 기술이 정교해지고 지식은 쌓여갔다. 한가진 시간에 함께 어울려 춤추고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조의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이 둘이 엄격히 분리되지는 않았다. 최고의 노동은 여가였고 최고의 여가는 노동이었다. 일과 휴식이 하나의 순간이 가장 즐겁고 기뻤다.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노는 모습은 일상이었다. 최근 구글 같은 기업들에서도 회사 직원들이 최대한 잘 놀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성과가 나지만 일이 놀이가 되면 새로운 것이 창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성의 향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으니 삶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텃밭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는 모습, 산길, 들길, 바닷길을 거니며 침묵하거나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거리에서 환경 살리기 캠페인을 하는 모습, 휴가를 내어 복지시설에서 풀을 매거나 재해 지역을 찾아 청소하고 시설을 복구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 소박한 농어촌 민박집에 머무르며 동네 사람들과 함께 노동하고 함께 생산한 것을 직거래하는 모습, 아이들 손을 잡고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고 생태 탐방을 하며 자연과 환경을 공부하는 모습. 이 모든 활동에서 일회용품과 비닐은 전혀 쓰지 않고 소박하면서 검소한 삶을 누리는 모습. 앞으로 이런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되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최고의 노동은 여가, 최고의 여가는 노동. 일과 놀이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삶을 꿈꾸어 봅니다. 네. 춤추고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조의 밑거름이 되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